해보자. 여기도 유형이 11개밖에 없어서 이거 풀릴 수 있어. 자, 첫 번째 순열의 계산. 순열이 뭔지부터 나옵니다. 오늘 이제 경우에서 다시 처음 하는 파트니까 앞에 거 좀 모르더라도 오늘부터 다시 또 열심히 들어봐야 돼. 알겠지? 자, 순열의 정의 보면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것을 순열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기호로 썼을 때 n, p, r이라고 할 거야.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는 거야. 얘의 가장 큰 특징은 순서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적어줘. 순서 있어. 뒤에서 배운 조합은 순서가 없어. 일단 적어봐. 지금 약간 추상적이라서 뭐라는지 모르겠지. 순열 공식은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n-r팩분의 n팩이야. 여기서 팩토리얼은 이 숫자부터 1까지 다 곱한 수를 말하거든. 예를 들어 5팩은 5부터 4, 3, 2, 1 이런 게 팩토리얼이야. 그러면 문제에서 만약에 6, p, 3 이런 걸 물어봤어? 그럼 여기 똑같이 공식에 대입을 해보자. n팩이래. 분자는 6팩. 그 다음에 분모는 6-r팩이니까 3팩. 그러면 6부터 1까지 다 곱한 거를 3부터 1까지 곱한 걸로 나누는 거잖아. 그럼 약분이 되면서 6, 5, 4만 남아. 결국엔 이거 둘 다 쓰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하면 돼. 6부터 팩토리얼로 1까지 다 곱하는데 이 3개만 곱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6, 2, 3은 그냥 바로 6부터 하나씩 이렇게 작아지는데 뒤에 있는 숫자만큼만 곱하는. 어차피 원래 공식으로 해도 약분해서 다 사라지거든. 그럼 예를 들어 8p4 이거 어떻게 해? 8, 7, 6, 5 이렇게 4개 곱하 6, 4p 1 이런 거 물어봐? 그럼 어떻게? 그냥 4가 되는 거지. 하나만 적는 거니까. 계산 방법 이렇게 어렵지 않아? 그래서 만약에 특이하게 뒤에가 0이거나 0 팩토리얼을 물어보면 1이라고 한대. 여기서는 다 경우의 수잖아. 그러면 n개 중에 0개를 뽑는다라는 그 경우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아무것도 안 뽑는 거. 그래서 그냥 1이 되는 거고. 이거 헷갈리기 쉽잖아. 왜냐면 n팩에서 0개만 뽑으면 아무것도 안 뽑는 거니까 그냥 0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게 아니고 경우의 수니까 아무것도 안 뽑는 경우 한 가지라고 해서 1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기억해줘야 돼. 뒤에가 0이면은 숫자는 1인 거. 그 다음에 0 팩토리얼도 0이 아니고 아무것도 안 곱하는 거 그냥 한 가지, 경우의 수로 한 가지라고 하는 거야. 얘도 1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n 팩토리얼이라고 느낌표처럼 생긴 거는 n부터 1까지 순서대로 다 곱하는 걸 팩토리얼이라고 하고, 뭐 n의 계승, 뭐 n은 팩토리얼이라고 하는데 팩토리얼로 부르면 돼요. n팩, 뭐 이런 식으로 불러. 그 다음에 뭐 서로 다른 n개에서 n개를 모두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뭐 np, n이래. n개에서 n개를 배열하는 거니까 둘 다 n인 거지. 앞에도 n, 뒤에도 n. 자, 그럼 이렇게 보면 좀 헷갈리니까 이런 느낌이야. 서로 다른, 서로 다른이라 안 써도 돼. 어차피 사람은 다 다르니까 6명의 사람을 네 사람 중 3명을 뽑아 일렬로 나열. 이런 문제에서 이제 순열이 쓰이는 거야. 항상 앞에는 총 명수. 네? 총 6명 있으니까 6명을 앞에다 쓰고 그 다음에 순서가 있잖아. 지금 우리 순열밖에 안 배웠으니까 당연히 순열을 쓴다 생각하겠지만 조합은 순서가 없어. 어떤 경우냐면 얘는 6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거잖아. 뭐 예를 들어 규빈이, 다혜, 시원이 이렇게 있는 거랑 시원이, 다혜, 규빈이 이렇게 있는 거랑 다른 경우로 쓰는 거란 말이야. 앞자리랑 뒷자리는 다르니까 개수를 다르게 세는 거란 말이야. 근데 조합은 그냥 3명을 뽑는 거. 이 경우는 이 경우랑 같은 걸로 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순서가 있는 거 없는 거가 엄청 중요해. 얘는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순서가 있는 거지. 그럼 P를 써야 돼. 항상 P랑 C랑 고민을 할 때 순서가 있냐 없냐로 고민하면 돼. 그 중에 3명을 뽑는다. 이렇게 쓰고 5 곱하기 5 곱하기 4 이렇게 하면 돼. 순열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거야. 그러면 문제 풀어보자. 1526번. 자, 이거 한번 골라볼래? 뭐가 맞을지, 뭐가 틀릴지? 그리고 팩토리얼은 그래도 한 700 정도까지는 하나씩 곱하지 말고 어떤 고유 명사처럼 외워줘야 돼. 3팩은 6, 4팩 24, 5팩 120, 6팩 720
700 말고 600까지만. 700부터는 1440이라 이제 4자릿수거든. 근데 600까지는 720이라 3자리란 말이야. 그래서 너네가 자주 풀면 이제 익숙해질 건데 그래도 600까지는 바로 머릿속에 있어야 돼. 걔 자주 나오니까. 자, 몇 번이에요? 5번. 다른 의견. 5번 아니에요? 진짜 5번? 3번. 3번? 시연아 몇 번이야? 4번. 4번이지. 자, 재보자. 어, 일단 1번. 0팩은 1이잖아? 그럼 5팩은 5부터 1까지 곱하는 거야. 그럼 이거 해보면 그냥 120 나와. 120 곱하기 1. 그 다음에 뒤에가 0인 건 무조건 1이라고 했지? 맞고. 그 다음에 NPR은 N부터 지금 N에서 R 빼고 1 플러스 한 것까지 곱하는 거라는데 이거는 위에 공식이 이렇게 적혀 있잖아. 이 정도는 알아주는 게 좋아. 내가 외울 때 그냥 이렇게 6팩부터 3개만 골라 써라 라고 하긴 했는데 미지수로 나올 때도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거 직접 대입해보면 그냥 이게 이 말이랑 똑같거든? 이 정도는 알아두는 게 좋아요. 맞죠? 공식이 없어도. 그 다음에 NPR이 N-R 팩분의 N팩이라는 거. 이것도 외워줘야 돼. 오늘 외울 거 진짜 없어. 순위를 딱 하나 할 거거든? 이거는 지금 바로 외워줘, 머릿속에. 계산하는 방법은 그냥 쉽잖아. 여기서 알게만 뽑아서 곱하는 거. 근데 얘도 이제 5번처럼 나오는 게 이 공식을 사용해야 되는 거거든? 모르면 풀 수가 없어. 그냥 뭐 소거법으로 해야지. 외워줘. 이거 하나밖에 없어. 딱 이것만 오늘 외우고 가. 그 다음에 4번은 뭐야? OP랑 OP3이랑 같니? 이거 아니잖아. OP는 뭐야? 5랑 4 곱한 거. OP3은 5, 4, 3인 거잖아. 당연히 틀리지. 그러니까 틀렸어. 5번에 몰랐어도 그냥 4번이 답인 거였어. 5번 같은 거는 어떻게 푸냐? 이런 식으로 미지수로 나오잖아? 그럼 계산이 안 돼. 어떤 숫자가 대입해 있어야지만 뭐 몇 곱하기 몇 할 수가 있잖아? 근데 대입이 안 되어 있으면 그냥 내가 외운 공식으로 적어야 돼. NPR은 N-R 팩분의 N팩이야. 이렇게 쓰고. 민씨?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N 곱하기 N-1 P R-1은 이 N이랑 R 자리에 각각 N-1, R-1이 들어간 거잖아. 그러니까 이 N이랑 R 자리에 다 N-1, R-1을 넣어주면 돼. N 자리에 N-1 넣고 N이랑 R 자리에 N-1, R-1을 해주면 Y1 풀 1 사라지고 N-R 팩이 돼. 여기까지 이해돼? 자, 이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야. N-1이랑 R-1이 각각 N 자리, R 자리에 있으니까 N이랑 R 자리에 N-1, R-1을 집어넣은 거야. 그러니까 원래 공식 당연히 알아야겠지. 그러면 N-R 팩분의 N 곱하기 N-1 팩은 N팩이죠? 요런 거야. 6 곱하기 5팩을 말하는 거야. N 곱하기 N-1 팩은. 그럼 어때? 6 곱하기 5팩은 6팩이지. 얘는 5부터 1까지 다 곱한 건데 거기다 6을 곱한대. 6팩이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N-1부터 1까지 다 곱한대. 근데 앞에 N이 있대. 그럼 N팩이지. 결국에 얘는 얘랑 같으니까 5번도 맞는 거지. 요런 느낌? 그러니까 지금 이거 외워주세요. 꼭 공식.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에 이 순열 공식 여기다가 한번 칠해놔. 여기 네모 쳐서 외워놔. 계산 방법은 너무 쉬우니까. 자, 그럼 이제 문제 어떻게 푸냐? 숫자 있는 거 아니고 이렇게 말로 줄줄이 설명되어 있을 때 너네가 P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돼. 기호를 쓸 수 있어야 돼. 그럼 읽어봐. 1529번. 이거 한번 풀어봐. 자, 그리고 항상 순열이랑 조합에서 헷갈리는 게 어떤 숫자를 앞에 쓰고 어떤 숫자를 뒤에 쓰는지가 되게 헷갈리는데 서로 다른. 겹치지 않는 걸 앞에 쓰는 거고 뒤에가 내가 뽑는 걸 쓰는 거야. 그래서 항상 N은 R보다 숫자가 커야 돼. 왜냐면 전체 경우에서보다 내가 뽑는 게 더 많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R은 더 숫자가 작을 수밖에 없어. N이랑 같거나 작거나.
지금 이게 만약에 라면이 예고 우동이 예고 떡볶이가 라면이랑 우동 떡볶이가 이게 순서가 바뀌면은 그럼 또 다른 경우잖아. A, B, C 다 다른 애가 먹는 거니까. 그러면은 다른 경우로 세줘야 되지.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 거야 얘는. 그냥 이렇게 메뉴 3개 자체를 고르는 게 아니고 A, B, C한테 각각 배정을 해주는 거니까 순서가 있는 거지. 5개 중에 3개 뽑는다. 그러면 뭐라면 돼? 5 곱하기 4 곱하기 3 20 곱하기 3이니까 60 이라고 하면 되겠다. 60 1525 60 어렵지 않죠? 다음 이것도 한번 해보자. 1536번 한번 봐봐. 이거 지금 한번 읽어봐. 문제만. 이거 내용이 좀 많아서 헷갈릴 것 같은데 자, 별거 아니야.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항상 뭐 5개 중에 3개 뽑아서 나열한다. 5P3. 뭐 6개 중에 3개 뽑아서 나열한다. 6P3 이런 식으로 했잖아. 근데 항상 뽑는 게 전체보다 숫자가 작았어. 근데 만약에 뽑는 거랑 전체랑 숫자가 똑같으면 그냥 n 팩토리얼 하면 되거든. 그럼 이런 거야. 5명을 1렬로 나열. 이런 게 있는 거야. 우리 지금 뭐 4명을 일자로 세우는 그런 경우의 수 이런 걸 물어봐. 그럼 결국엔 그 말을 풀면 5명 중에 5명을 뽑아서 나열한다라는 의미거든. 그러니까 5P5야. 얘는 그냥 말을 바꾸면 5부터 1까지 다 곱하는 거니까 5팩이란 말이야. 이런 거는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바꿔서 하지 말고 그냥 뭐 4명을 나열하는 거 그럼 4팩, 3명을 나열하는 거 3팩, 뭐 7명을 1렬로 나열한다 7팩 이런 거야. 그래서 이 전체를 다 뽑아서 나열하는 거는 그 전체 명수에다가 팩토리얼만 붙이면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거 먼저 보자. 3점의 상단이랑 하단은 나뉘어져 있는데 지금 가랑 나의 각각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하네. 껌이 종류가 3가지가 있고 과자가 2가지가 있대. 근데 3가지는 상단에 나열하래. 그럼 3개 중에 3개를 뽑아서 그냥 나열하는 거잖아. 그럼 몇 팩이야? 3팩. 껌 3개를 1렬에 이 상단에 나열하는 경우의 수 그냥 3팩이야. 이게 어떤 원리냐면 그냥 이렇게 세 자리가 있어. 근데 첫 번째 자리는 3가지의 껌이 다 올 수 있어. 두 번째 자리는 여기 온 껌 말고 2가지만 올 수 있어. 세 번째 자리는 2개 다 찼으니까 나머지 한 자리만 올 수 있어. 그럼 곱의 법칙에 따라서 다 곱하는 거야. 그래서 3팩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나열하는 건 그냥 전체 경우의 수의 팩토리얼만 붙여줘야 돼. 그 다음에 과자가 총 2가지밖에 없대. 근데 그 2가지를 그냥 하나에 배열한대. 그럼 뭐야? 2팩이지. 그치? 이해돼? 과자 2개 있으면 그냥 이렇게 하나 이렇게 2가지밖에 없잖아. 근데 2개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따로 일어나는 거야? 상단이랑 하단 동시에 일어나는 거지. 둘 다 동시에 배치하면 한 가지 경우의 수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5의 법칙으로 곱하기 2에서 12가지가 P의 값인 거지. 사실 가능할 수 있어야 돼. 너무 쉬운 거야. 그 다음에 이번에 지금 까먹으면 안 돼. 총 개수를. 껌은 3개, 과자는 2가지야. 지금 그 종류가. 그럼 이번에는 상단에 3자리가 있는데 과자 2가지를 상단에 두고 껌 3개 중에 하나를 상단에 두겠대. 그 다음에 껌 2가지는 하단에 다시 두겠대.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상단 3자리에 한 자리는 껌, 나머지는 과자여야 돼. 그치? 그럼 과자 2개는 어차피 둘 다 들어가니까 뭘 고를 필요가 없어. 근데 껌은 이 3가지 종류 중에 하나가 상단에 들어가야 되잖아. 그 5가 들어갈지 하나를 골라줘야 돼. 그러니까 3가지. 껌 종류 3가지 있잖아. 그 3가지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경우의 수를 3가지를 한 거야. 우선 경우의 수를 다 쭉 쓰고 그 다음에 곱할 거야. 그럼 이제 3가지
그럼 P랑 Q랑 더하래. 36 더하기 12니까 48가지에서 5번이 되겠지. 이거는 절대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됐지요? 자, 그 다음에 뭐 수녀를 이용한 자연수의 개수 이런 것도 많이 나오는데, 자연수는 그 숫자 두 개가 순서가 바뀌면 그냥 다른 수가 되잖아.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 경우고, 그럼 순열로 확인을 해줘야 돼. 그래서 뭐 이런 배수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돼. 2의 배수 물어보면 우리 너무 쉽게 알지? 그냥 뒤에 1의 자리가 짝수면은 2의 배수다. 3의 배수 나오면 이런 거는 이제 내가 저번에도 설명해줬었는데 까먹었을 거야. 기억해줘야 돼. 3의 배수의 특징은 각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여야 돼. 이런 111. 내가 딱 봤을 때 3의 배수인지 모르겠어. 3으로 나눠봐야 하니까. 근데 제일 쉬운 방법, 각 자릿수를 합쳐보면 돼. 그럼 3이잖아? 얘는 3의 배수. 324 이런 것도 다 더하면 9가 나오잖아. 얘도 3의 배수. 이런 식으로 알아보는 방법이 있어. 그 다음에 4의 배수는 끝에 두 자릿수가 00이거나 4의 배수면 돼. 그러면 뭐 2016 이런 거 있잖아. 얘 딱 4의 배수인지 모르겠어. 그럼 뒷자리 두 개 보면 돼. 얘 4의 배수네? 4의 배수야. 2016. 이런 식으로 3이랑 4는 모르는 친구들이 많은데 꼭 알아둬야 돼. 나중에도 계속 나와. 5의 배수는 너무 쉬워. 항상 뒤가 0 아니면 5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 이미 알고 있어. 1번이랑 4번은 이미 알고 있을 거야. 그다음 6의 배수 이거는 몰라도 돼. 문제 나오면은 풀지만 안 배웠으면 안 나올 수 있어. 근데 2, 3번은 그래도 나올 수가 있어. 충분히. 얘는 그냥 뭐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1537번 한번 보자. 자, 0, 1, 2, 3, 4, 5를 사용해서 이 중에 4개의 숫자를 택하여 만들 수 있는 4자리 개수를 구하래. 어떻게 할까? 이런 거 할 때는, 자릿수 할 때는 이렇게 4자리 이렇게 표현을 해. 난 지금 4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야. 시원아! 그럼 항상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경우에서 문제는 항상 내가 구하고 싶은 뭐 자리가 있을 거야. 아까 상단 하단에 뭐 과자 3개, 4개, 2개 배치했던 것도 첫 번째 자리에 몇 개가 올 수 있는지, 두 번째 몇 개가 올 수 있는지 경우의 수를 내가 쭉쭉 써서 곱했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각각 자릿수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적는 거야. 그리고 곱하는 거야. 그럼 첫 번째, 일단은 1000의 자리는 특이해. 얘만 유일하게 0이 올 수가 없어. 그럼 올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야? 5가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5 이렇게 적어. 그 다음에 뒤에 순서대로 다 적어도 되는데, 우리 이제 수녀를 배웠잖아. 경우의 수,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경우의 수 파트에서는 하나씩 숫자 적으면서 그냥 곱했을 거야. 근데 이제 수녀이란 걸 알았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첫 번째는 0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특이하게 그냥 5가지 둔 거고, 여기서부터는 0, 1, 2, 3, 4, 5를 다 택할 수 있어. 그치? 서로 다른 숫자 택하라고 했으니까 1000의 자리에서 택한 숫자 하나 빼고 5개 다 택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 5개 중에 순서 있게 3개를 뽑는다. 이렇게 하면 돼. 순서 있지? 이 순서 다 있으니까 이 자리가. 만약에 이 각각 숫자를 나타내고 싶다 하면 여기서 하나 썼으니까 여기서 5개, 두 번째 썼으니까 4개, 세 번째 썼으니까 3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결국 그냥 5, 3이랑 같은 말이지. 이제 순열이라는 걸 배웠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4 곱하면 이게 60이고 60 곱하기 5니까 300개겠네. 답은 300, 1537번. 자, 그 다음에 이거 하나만 더 해보자. 자, 똑같아. 1242번. 이번에는 뭐야? 똑같이 세 자리 자연수 만들 건데 4의 배수가 되어야 되는데, 4의 배수 특징 뭐였어, 규빈아? 아까 00이나. 그치? 뒷자리 두 자리가 00이거나 4의 배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너네 경우를 나눠주면 돼. 지금 이 5개의 숫자 중에 서로 다른 3개를 택하래. 그럼 애초에 뒤에가 00이 올 수 없지? 서로 다른 걸 다 택해야 돼. 그러니까 0이 2개가 올 수 없는 거야. 그럼 무조건 이렇게 세 자리 만들 건데, 이 뒷자리에 올 수 있는 4의 배수를 너네가 다 한번 체크해봐. 서로 다른 거 체크해야 돼. 그러니까 44 이런 거 안 돼? 서로 다른
0이 오는 끝에 두 자리에 0이 포함되어 있는 4일 수도 있어.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이렇게 6가지 찾아보면 잘 찾을 거야. 4의 배수 6가지. 이건 그냥 찾아봐야 돼. 뭐 어쩔 수 없어. 왜 이렇게 나누냐면 봐봐. 만약에 뒤에가 0이 포함되지 않는 두 자리야. 그럼 이제 내가 100의 자리에 쓸 수 있는 개수가 몇 개야? 경우의 수가 몇 개야? 100의 자리에 쓸 수 있는 게. 내가 1, 2, 1을 썼어. 그럼 쓸 수 있는 게 몇 개지? 2개밖에 없어. 원래 0, 3, 4가 나왔는데 0은 못 쓰잖아. 그러니까 얘랑 경우의 수가 달라. 10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 얘는 1, 2를 썼으면 3, 4밖에 못 써. 얘도 2, 4를 썼으면 1, 3밖에 못 써. 3, 1을 썼으면 1, 4밖에 못 써. 왜냐면 세 자리 자연수라고 정의를 해줬으니까. 그럼 각각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가지고, 근데 총 3가지 경우가 있지? 그러니까 3을 곱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2가지, 2가지, 2가지. 그래서 총 6가지. 끝에 0이 오지 않는 3의 배수는 6가지가 나오고, 그럼 만약에 끝에 0이 와. 04나 20이나 40이야. 그럼 04를 썼어. 앞에 올 수 있는 거 뭐야? 1, 2, 3 더 올 수 있지? 104, 204, 304. 그러니까 올 수 있는 거 3가지의 경우가 총 3가지 있으니까 9가지. 6 더하기 9에서 15가지. 얘는 또 합의 법칙이지. 각각 따로 일어나는 거니까 6 더하기 9. 2번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3 이거 진짜 개 중요한 거. 이웃하는 순열. 문제에서 이제 어떻게 나올 거냐면, 봐봐. 이 1544번 읽어보면 뭐 브라질에 있는 6가지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야. 근데 B랑 A랑 L은 서로 이웃하라는 말은 그냥 붙어서 B랑 A랑 L은 서로 이렇게 셋이 인접하게 그렇게 배열을 하라는 거야. 얘네 셋이는 이렇게 하나로 치고 나머지는 배열을 하는 거지.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 밑줄처럼 이웃하는 것을 한 묶음으로 생각. 이게 제일 핵심이야. 항상 뭐랑 이웃한데? 그럼 걔네를 이제 하나로 생각할 거야. 붙어 있으니까 그냥 걔네 한 명으로 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웃하는 것 안에서 자리를 바꿔. 예를 들어 브라질에서 BAL이 붙어 있대. 그럼 이렇게 붙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붙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붙어 있을 수도 있고. 붙어 있는 경우는 많잖아. 이 세 개가 붙어 있는 경우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로 칠 건데 그 사이에서 지들끼리 자리 바꾸는 거. 그것까지 한번 세주라는 거야. 그게 스텝 2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얘네랑 나머지 붙어있지 않는 애들 있잖아. B, A, L 빼면 남는 거 R, Z, I 뭐 이렇게 3개 남잖아? 얘네랑 또 전체를 배열하는 거지. 해보자. 자, 천천히. 이웃한다는 말이 있어. 그럼 너네 첫 번째로 뭐 해야 돼? 순서 봐봐. 하는 방법 알려줄게. 바로 이렇게 그림 그릴 거야. 이웃한다고 하면은 B, A, L 이렇게 적고 이렇게 동그라미 쳐. 하나로 치는 거야. 그 다음에 붙어있지 않는 애들을 이렇게 옆에 써줄 거야. 그럼 B랑 A랑 L 빼면 남는 거 뭐지? R, Z, I 이렇게 적는 거야. 처음 보자마자. 이렇게 쓰고 이제 경우에서 쓸 거야. 첫 번째 경우에서는 뭐야? 이 이웃한 거 안에서 자기들끼리 배열하는 거.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자기들끼리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에서 뭐지? 3패. 이렇게 총 3개인데 이 세 개의 문자를 그냥 나열하는 수는 3팩이야. 3패. 첫 번째 이렇게 적어. 시원아? 너 일어나서 돌리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묶음을 하나로 치는 거잖아. 한 명이야. 그냥 한 개의 문자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총 여기는 몇 개의 문자가 있는 거야? 4개의 문자가 있는 거야. 그럼 이 4개의 문자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다시 곱해줄 거야. 이 묶음이랑 R이랑 Z랑 I를 또 나열할 수 있겠지. 그리고 동시에 나오는 거니까 곱하기. 끝이야. 6 곱하기 24. 외워도 돼요. 3팩 6, 4팩은 24예요. 하면 144가 나와. 답은 144. 진짜 자주 나오는 너무너무 중요한 유형이에요. 자, 1550번 이것도 한번 해보자. 이거는 주의해야 돼. 우리 경우의 수에서 내가 알려줬잖아. 또는이라는
이웃하는 경우의 수 세고 또 B랑 C랑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세고 두 개 더하면 돼. 근데 항상 주의해야 될 거. 이렇게 또는에서 나오는 합의 법칙에서는 내가 이걸 주의하라 했어. 내가 A 사건이랑 B 사건이랑 합친 이 합의 법칙을 쓰고 싶어. 그러면 방법이 이거라고 했었잖아. A 사건에서 일어나는 경우의 수랑 B 사건에서 일어나는 경우의 수랑 그냥 더하면은 합친 게 되겠지만 만약에 둘이 교집합이 있다면 둘 다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있다면 이 부분을 두 번 더한 거라고 했잖아. 그래서 마지막에 동시에 만족하는 걸 한 번 빼주라고 했어. 그럼 이런 거 또는 볼 때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A랑 B랑 이웃하면서 B랑 C가 또 이웃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얘네 둘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을까를 또 생각을 해줘야 돼. 만약에 동시에 안 일어나면 그냥 각각 구해서 더해주면 끝이야. 근데 동시에 일어나잖아? 그럼 너네 세 개를 구해야 돼. 얘네 둘이 이웃하는 경우의 수, B랑 C랑 이웃하는 경우의 수, A랑 B랑 이웃하면서 B랑 C랑 이웃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엔 A, B, C가 다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마지막에 빼줘야겠지. 얘네들은 충분히 같이 일어날 수 있지. A, B, C가 다 이웃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항상 그걸 첫 번째로 체크해주고 A랑 B랑 이웃하는 거 이렇게 구해볼게. 어렵지 않지? 이거 방금 했어. 어떻게 알았어? A, B를 하나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머지 안 겹치는 애들도 쭉쭉 나열하라 했어. 그치? 그럼 뭐야? 둘이 자리 바꾸는 거 두 가지 곱하기 총 5명으로 치는 거니까 얘네 나열하라. 이렇게. 그럼 5팩은 120이고 2팩은 2예요. 그럼 240. 아, A랑 B랑 이웃하는 경우의 수는 240이구나. 그럼 두 번째. B랑 C랑 이웃하는 경우의 수? 이 계산 안 해봐도 돼. 똑같이 240이겠지. 그냥 이 A, B를 B, C로 바꾼 것 뿐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안 해봐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좀 덜 공부한 친구들은 답을 뭐 480 이런 식으로 적겠죠? 이게 가장 자주 나오는 매력적인 오답입니다. 근데 얘는 교집합이 있으니까 A랑 B랑 이웃하면서 동시에 B랑 C랑 이웃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요렇게 A랑 B랑 이웃하면서 B랑 C랑 이웃하거나 아니면 C, B 무조건 B는 가운데에 있어야 돼. 그냥 A, B, C가 이웃하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안 돼. 얘 3팩으로 해버리면은 B가 만약에 여기 있고 이렇게 여기 있으면 A랑 B랑 이웃하지만 B랑 C랑은 이웃 안 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특정 경우를 이렇게 써주면 어차피 이거 두 개밖에 없어. B가 가운데에 있으면 A랑도 이웃하면서 C랑도 이웃하겠지. 이런 경우는 1번에도 포함되고 2번에도 포함되니까 두 번 더해줬겠지. 이렇게 해줘야 돼.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얘네 말고 남은 거는 D, E, F야. 이거 경우 어떻게 세? 이 묶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얘랑 얘 두 가지밖에 없어. 두 가지에다가 이 네 개를 배열하는 거 3. 이렇게 해주면 24 곱하기니까 48이 되겠죠. 그러면 240 더하기 240에서 48을 빼주는 거야. 이렇게. 이게 조금 심화된 내용이지. 그러면 답은 432가지가 나와. 이런 거는 이제 시험 문제에서 꼭 잘 나오니까 합의 법칙 할 때는 꼭 동시에 만족하는 게 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해요. 너무 중요합니다. 자, 유형 5까지만 하자. 다음. 자, 그럼 이번에는 이웃하지 않는 수녀. 아까는 이웃할 때 했잖아. 그럼 걔네를 한 묶음으로 묶었었지. 이웃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여기 밑줄. 이웃해도 상관없는 것들을 먼저 일렬로 나열한다. 자, 내가 이거 퍼스트, 넥스트, 라스트 보면서 이 1552번 똑같이 해볼게. 지금 멕시코라는 문자가 있어. 1552번 같이 봐봐. 근데 문제에서 M이랑 X랑 O는 서로 이웃하면 안 되는데, 그 붙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M이랑 X, O 말고 붙어 있어도 되는 애들은 뭐야? 얘는 빼고 적어보자. 뭐 있어? 2. M이랑 X랑 O 빼고는 E, I, C 이렇게 세 개 있네. 이렇게 먼저 적. 이웃해도 되는 애들을 먼저 적. 문제에서 이웃하지 않는 것을 물어보면 이제 묶는 게 아니라 이 나머지 애들을 먼저 적는 거야. 이렇게 순서를 꼭 이렇게 확인해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에서 뭐래? 이웃해도 상관없는 것들을 먼저 일렬로 나열한다. 몇 팩이야?
사이에 뭐랑 뭐를 나열해? m이랑 x랑 5를 이 사이사이에 집어넣는 거야. 그럼 어때? m이랑 x랑 5는 서로 절대 만날 수가 없지? 이 사이사이에 배열이 되는 거니까. 이해돼?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쓰냐면 내가 지금 이 V자가 자리가 몇 개야? 네 가지지. 이 네 가지 자리 중에서 세 자리를 순서 있게 뽑는다라고 쓰는 거야. 자, 이제 앞에 했던 것처럼 뭐 어떤 그 물질을 몇 개, 5개에서 3개를 뽑는다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자리처럼 나올 때도 있어. 이렇게 배열하는 거. 내가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총 4자리인데 이 4자리 중에서 3자리를 순서 있게 이 M, X, O가 다 다른 애니까 순서 있게 나열하는 거. 끝이야. 그 다음에 위에 두 순서로 구한 경우의 수를 서로 곱한다. 곱의 법칙이니까. 6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6 곱하기 24는 144가 나왔지. 답은 144. 1552번 144.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니, 달성분이랑 한 개만 할게. 미안. 하나 더 할게. 1560번. 이거만 하고 있어. 자, 얘는 아까 유형 4랑 5에서 4는 이웃하는 거, 5는 이웃하지 않는 거. 유형 6은 이웃하는 거랑 이웃하지 않는 게 같이 나온 거야. 자, 봐봐. 노르웨이에서 N이랑 5는 이웃하고 W랑 Y는 이웃하지 않는데. 그럼 방금 알려줬지. 이웃하는 건 어떻게 풀고 이웃하지 않는 건 어떻게 풀라고 했잖아. 해봐. 할 수 있어. 이웃하는 거는 한 묶음으로 묶으라고 했고, 이웃하지 않는 거는 그 이웃해도 되는 것들 먼저 적으라고 했어. 헷갈리지? 시험에서는 하나가 안 나와. 이런 식으로 섞여서 나올 수 있어, 당연히. 자, 보자. 아까 뭐라 했어? 일단 이웃하는 거 먼저 해볼게. N이랑 5가 이웃을 하네. 그러니까 N이랑 5는 이렇게 하나처럼 해줄 거야. 그 다음에 W랑 Y는 이웃하지 않는데, 그러면 W랑 Y 제외하고 나머지 뭐 있어? R이랑 A는 이렇게 나열해줄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 그러면 지금 이웃하는 애들 이 묶음 안에서 자리 바꾸는 거 2패. 그치? 그 다음에 요 3개, 이 3개가 나열하는 거 3패. 이 묶음이랑 R이랑 A랑 나열하는 경우에서 3패. 이해되지? 그러니까 지금 동시에 일어나고 있으니까 일단 묶음에서 자기들끼리 자리 바꾸는 거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W랑 Y는 이웃하지 않는데 그럼 얘네 말고 나머지들을 써준 다음에 얘네끼리 또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에서 해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3패. 그 다음에 뭐 했어? 이 사이사이에 W랑 Y를 배열했어. 그럼 뭐라고 해? 자리는 4가지인데 나는 2개의 문자를 넣을 거예요. 4P. 다 곱하면 끝이야. 그러면 2 곱하기 6 곱하기 4 곱하기 3이니까 12. 12 곱하기 12니까 144. 어렵지 않지? 이런 식으로 많이 풀어보면 돼. 연습하면 할 수 있어. 1560번에 144.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쉽시다. 자, 1562번 볼게. 이거 한번 읽어봐. 아까랑 다른 게, 아까는 그냥 남학생 2명, 여학생 4명 있으면 뭐 여학생끼리 이웃하는 경우, 남학생은 이웃하지 않는 경우 이러면서 그냥 이 4명을 이웃하는 그런 거였어. 근데 얘는 의자가 총 6개잖아? 근데 여자 2명, 남자 2명이래? 그럼 비늘자 2개까지 생기지? 요거까지 체크를 해줘야 돼서 여기는 밑에다 이렇게 적어. 비늘의자
다음에 어떻게 했어? 이웃해도 되는 애들 먼저 썼지. 이웃해도 되는 애들 뭐야? 비닐전 두 개. 얘네끼리는 붙어 있어도 되지. 간단해. 그냥 이 원리만 기억하면 너무 쉽게 풀 수 있어. 그럼 여학생끼리 자리 바꾸는 거 두 가지에다가 얘네끼리 나열하는 경우 써줘야지. 그럼 300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300 같은 거는 서로 다른 애들일 때가 300인 거야. 그러니까 비늘자가 아니라 뭐 여기 여자 한 명, 남자 한 명 이런 식으로 사람이었으면 300이라고 해도 돼. 근데 얘는 비늘자잖아. 그럼 경우에서 이렇게밖에 없어.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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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늘자, 비늘자. 또는 비늘자, 비늘자, 여여. 또는 비늘자, 여여, 비늘자.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어. 만약에 얘네 둘이 똑같은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예를 들어 뭐 여기가 다혜고 다현이었으면 둘이 자리 바꾸는 것까지 다른 경우잖아. 여기가 다현이, 다혜가 나오면 또 다른 경우잖아. 근데 둘은 같은 비내자기 때문에 팩토리얼로 해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고 해시 나열하는 거 세 가지. 그 다음에 어떻게? 남학생끼리 붙어있으면 안 되니까 이 사이사이에 집어넣는 거지. 그럼 총 4자리 중에 남학생 자리 2자리 이렇게 쓰면 끝나. 근데 이렇게 순열은 그냥 한 줄밖에 없어. 금방 바로 이렇게 쓰면 끝이야. 6 곱하기 4 곱하기 3 12. 그래서 72가지가 됩니다. 헷갈리면 영상 꼭 다시 들어보세요. 자, 그 다음 똑같아. 1563번 읽어보면은 수지는 SNS에 가입하면서 1, 2, 3, 4, 5, 6, 7의 7개의 숫자 중에서 서로 다른 5개의 숫자를 사용하여 비밀번호를 만들겠대. 다 달라야 돼. 근데 각 자리에 짝수와 홀수 또는 홀수와 짝수를 교대로 사용해서 비밀번호를 만들어야 돼. 그러면 총 비밀번호가 5자리잖아. 그럼 이 5자리 중에 짝수랑 홀수 개수가 더 다르겠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을 거야. 짝수가 3개, 홀수가 2개인 경우가 있을 거고, 총 5가지 자리니까 짝수가 2개, 홀수가 3개인 경우가 있을 거야. 자, 그럼 1, 2, 3, 4, 5, 6, 7이니까 이 사이에 짝수 뭐야? 2, 4, 6이 짝수고 홀수는 1, 3, 5, 7이 홀수야. 그럼 짝수가 3개가 있고 홀수가 4개가 있네. 유빈아? 자, 그럼 똑같아. 교대로 나열한다는 뜻은 뭔 말이냐면 이 홀수랑 짝수는 각각이 이웃하면 안 돼. 그러니까 짝수 다음엔 홀수, 또 짝수 다음엔 홀수 이런 식으로 다른 말을 설명하면 그냥 홀수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다 또는 짝수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랑 똑같이 교대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 이웃해도 되는 애들 일단 짝수 3개 나열한다고 생각해봐. 짝수, 짝수, 짝수 뭐야? 3패. 총 짝수 3개 있으니까 이 3개를 그냥 나열하는 거 3패.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 이 사이사이에 홀수가 들어가면 돼. 근데 얘네들은 이 끝자리에 들어가면 안 돼. 아니네. 4. 홀수 짝수 교대로. 그러면 이 끝자리에 들어가면 안 되고 무조건 홀수는 여기여야 돼. 짝콜, 짝콜, 짝 이런 순서여야 되니까 이 두 자리여야 되는데 홀수가 총 4개잖아? 이 4개 중에 2개를 뽑아서 배열합니다 라는 의미예요. 총 1, 3, 5, 7인데 여기 4개 중에 2개를 뽑아서 일렬로 배열한다. 첫 번째 경우는 6 곱하기 12니까 72. 혼자 수를 적을 수 있어야 돼, 이런 거. 그 다음에 얘는 좀 달라. 그러니까 총 수가 다르니까 방법이 다 달라. 홀수가 3개, 짝수가 2개면 순서가 이래야 돼. 홀짝, 홀짝, 홀. 이런 느낌이어야 돼. 그러면 총 짝수의 개수가 3개인데 얘는 2개만 뽑는 거고 홀수의 개수가 4개인데 3개만 뽑는 거야. 그러면 그냥 팩토리얼을 쓰면 안 돼. 다 이렇게 뽑아야지. 짝수 2개만 뽑는 거니까 짝수 3개 중에 2개를 뽑아서 나열합니다. 이렇게. 홀수랑
경우라고 생각하는 거지. 얘는 두 개 먼저 뽑아서 나열하는 거고 이 두 자리만. 그 다음에 이 세 자리는 또 네 개 중에 세 개를 뽑아서 나열합니다. 이렇게. 똑같아. 1번, 2번. 근데 얘만 선택인 이유는 얘는 그냥 짝수가 3개인데 총 3개니까 3p 3에서 그냥 3팩이라고 쓴 거야. 그래서 3이 1, 6 곱하기 24 144. 그럼 이제 두 개는 더해줘야겠지. 합의 법칙이니까. 그러면 답은 216까지라고 합니다. 216까지. 풀이 적으세요. 그 다음에 1567번. 이해하면 들어. 이해 안 되는 거 난 다시 물어봐. 이번에는 어떤 거냐면 어떤 특정 자리에 사람을 고정하는 거야. 문제에서 뭐 자리에 대한 조건이 있는 경우라고 유형판에서 적혀 있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남학생 3명, 여학생 4명이 일렬로 서서 스터디 카페에 들어간대. 근데 양 끝에는 무조건 남학생이 와야 된대. 이런 식으로 어떤 자리에는 누가 꼭 와야 된다. 이런 문제인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면 항상 일렬로 나열할 때는 총 7명이니까 자리 이렇게 7개 그려. 방법. 그 다음에 양 끝에 남학생이 와야 된대. 그럼 이 양 끝에 이렇게 남학생 이렇게 체크를 해. 어렵지 않아. 이 위에 유형에 어떻게 적혀있어? first에 특정한 자리를 고정하고 고정된 자리를 나열한다. 그 다음에 특정한 자리 제외한 나머지를 나열한다. 거든? 그럼 먼저 첫 번째로는 특정한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의 수를 나열하는 거야. 남학생 2명이 무조건 끝에 들어가야 된대. 그럼 이거 경우에서 어떻게 돼? 총 남학생 3명인데 이 3명 중에 2명을 뽑아서 1렬로 나열시킨다라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총 3명, 남학생 3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순서 있게 이 남이랑 이 남이랑 다른 애지?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다른 애니까 P를 써야지. 순서 있어. 그 다음에 뭐야? 남는 학생 수 누구야? 남학생 1명, 여학생 4명 남지? 그럼 총 5명 남네? 이 5명은 순서 상관없이 그냥 가운데 나열하면 되잖아. 5패. 그냥 이게 끝이야. 6 곱하기 5패가 120입니다. 720까지가 끝이에요. 그죠? 이렇게 특정 자리 오는 거는 특정 자리 먼저 하고 나머지 배열해주면 됩니다. 자, 1575번. 이거는 특정한 두 개 사이에 일부가 들어가는 경우래. 그럼 문제 읽어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A랑 B를 포함한 6명 학생을 일렬로 세울 때 A, B 사이에 한 명이 무조건 들어가야 된대. 그런 문제네. 그러니까 느낌이 이런 느낌인 거야. A랑 B 사이에 어떤 애 한 명이 꼭 들어가야 돼. 이렇게 3명이 세트인 거야. 그 다음에 총 6명이니까 이 3명 제외하면 3명이 남겠지. 이런 느낌인 거지. 그림을 항상 이렇게 그려야 돼. A랑 B랑 사이에 어떤 애가 들어갔다. 그래서 이 셋은 뭔가 세트처럼 A랑 B 안에 이 별 말고 다른 애가 들어가면 안 되겠지. 한 명만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셋은 뭔가 세트처럼 다니는 거지. 그러면 위에도 유형 방법을 알아내봐. 뭐래? 일단 A, B 사이에 들어가는 것을 택한다. 그 다음에 A, B가 자리 바꾸는 거를 구한다. 그 다음에 또 이 택한 것 말고 한 묶음 말고 나머지 애들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한다. 라고 했으니까 어렵지 않아. 일단은 이 A, B 사이에 들어갈 이 별 자리의 그 경우의 수를 구해야 돼. 몇 개야? 총 A, B 제외하면 사람 4명이지. 그럼 4명이 다 요 사이에 들어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4야. 또는 뭐 4P 1 이렇게 생각해도 돼. 그래도 4지. 4명 중에 한 명을 그냥 뽑는다. 4가지. 이게 지금 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한 거야. 곱하기 이 별을 기준으로 A랑 B랑 자리 바꿀 수 있어. 그래도 A, B 사이에 들어간 거니까. 그러니까 2가지. 2패. 곱하기 이제 이 묶음 안에 있는 애들끼리 나열하는 건 다 구했어. 그럼 이 전체 이게 한 묶음이니까 한 명이야. 총 4명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 4패. 그럼 4 곱하기 2 곱하기
3580번. 자,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유형 그냥 다 합친 거야. 이웃한 경우, 뭐 한 사람 끼어있는 경우. 지금 A, B만 구해봐. 가 남아. 진짜 금방 나와. 셋이 이웃해 있대.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A 구한 사람. 가 경우의 수. 큐비 나왔어 A? 12? 12, 720, 46? 오 뭐야? 시간이 나왔어 A? 12? 답이 있긴 합니다. 자 보면요. 자 천천히 봐봐. 어디 틀렸는지 꼭 체크를 잘해. 해영, 선우, 명화가 이웃했대. 이웃하는 거 너무 간단하잖아. 그냥 한 묶음으로 내가 묶으라고 했잖아. 선우, 해영, 명화를 한 묶음으로 묶고 나머지 누구 있어? 민호, 민희 이렇게 있었네. 이렇게 일단 묶는 게 첫 번째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 이 묶음 안에서 배열하는 거 3패. 이 선우, 해영, 명화 얘네가 자리 뭐 바꿀 수 있지 3패. 그 다음에 이렇게 셋이 자리 바꿀 수 있지 3패. 너무 간단해. 그럼 그냥 36까지 6 곱하기 복잡한 거 아니야? 지금 너무 머릿속에 많은 개념이 있어서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런 순열 문제들은 그냥 한 줄이면 다 답이 나오는 그런 거니까 많이 연습해야 돼. 자, 그 다음에 해영, 선우 사이에 한 사람 끼어있는 거 이거 방금 한 유형이지? 지금 방금 뭐 A랑 B 사이에 별 넣는 거 했었잖아. 똑같아. 그럼 이번에는 해영이랑 선우 사이에 무조건 한 명이 들어가야 된대.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럼 누가 들어갈지 모르니까 나머지 두 명은 누군지 몰라서 그냥 이렇게 표현할게. 그럼 어떻게 했어? 일단은 이 묶음 안에 들어가는 거 배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3팩 했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이 혜영이랑 선우 빼면은 명화, 민호, 민희 세 명 중에 이 별자리 들어가래 한 명 오는 거야. 3, 3P 1, 뭐 3 이렇게 해도 되고 세 명이 다 여기다 들어갈 수 있잖아. 그 다음에 혜영이랑 선우 자리 바꿀 수 있어. 곱하기 2. 그 다음에 이 한 묶음이랑 나머지 두 명 배열 3팩. 그러니까 너무 간단해. 또 6 곱하기 6, 36이네. 아 그럼 지금 A랑 B는 수가 똑같아. 그러니까 벌써 그냥 답이 1번이네. C 안 구해도 A랑 B랑 같은 게 1번밖에 없네. 간단한 거야. 자, 그 다음에 C 볼게. 혜영, 선우, 명화 중 적어도 이거 경우에서 할 때 했잖아. 적어도라는 게 나오면 뭐라고 하라 했어? 여사건 쓰라 했잖아. 항상 적어도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이거의 반대 경우를 빼라는 그런 의미였어. 그러면 혜영, 선우, 명화 중에 적어도 한 사람이 양 끝에 있어야 된대. 그럼 이거의 반대말은 뭘까? 이 셋 다 양 끝에 없는 거야. 그 말은 민호랑 민희가 양 끝에 있을 때가 반대말이야. 해석할 수 있어야 돼. 혜영이랑 선우랑 명화는 적어도 하면 그냥 혜영이 한 명이 있어도 되고 끝 중에 뭐 선우가 한 명이 있어도 되고 명화가 있어도 되고 아니면 명화 뭐 선우가 있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너무 많아 경우의 수가. 둘 중에 누가 올지 막 너무 많으니까 계산하기 힘들어. 얘를 보자마자 반대 경우로 생각해야 돼.
경우의 수 몇 팩이야? 그냥 아무 조건 없을 때 이 5명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 5팩이지? 전체 경우의 수에서 이노미니가 양 끝이 경우의 수 빼주면은 다의 경우의 수인 거지. 이렇게. 5팩은 120이고요. 미노, 미니가 양 끝에 확실하게 있어. 그러면 둘이 자리 바꿀 수도 있으니까 2팩 곱하기 이 세 자리는 자기들끼리 그냥 아무렇게나 앉으면 되니까 3팩. 이렇게 보여주는 거지. 120 곱하기 6 곱하기 2니까 12. 108이네. 그럼 A랑 B는 36인데 C만 108이니까 C만 혼자 크네. A랑 B랑 같고 C는 혼자 이렇게 크게 1번으로 해주면 답이 나올 거죠. 됐죠? 다 했어. 유형 11번까지인데 2개만 하면 돼 이제. 자, 그 다음에 1581번. 자, 요거 우리 한번 예전에 겨울방학 때 했을 때 이거 제일 어려워했었던 것 같은데 사전식으로 배열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뭐 국어사전 봐서도 기역부터 니은, 디귿, 가나다라, 마바사 순으로 하잖아. 숫자도 마찬가지로 1, 2, 3, 4 순으로 하고. 그럼 이렇게 1, 2, 3, 4, 5를 한 번씩만 써서 나열할 수 있는 그런 5가지 자연수를 순서대로 나열할 때 뭐 78번째에 오는 수를 구하래.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것부터 하겠지. 제일 작은 게 뭐야? 다 달라야 되니까 1, 2, 3, 4, 5. 뭐 이게 제일 작겠고. 그 다음에 뒤에 10의 자리부터 바꾸겠지. 1, 2, 3, 5, 4.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3의 자리 바꾸면 100의 자리 바꾸면 4, 3, 5, 1, 2, 4, 5, 3 이런 식으로 하나씩 늘려가는 거야, 숫자를. 근데 이렇게 하나씩 다 써볼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78번째를 물어보면은 제일 작은 거는 만의 자리가 1일 때야. 5개의 숫자가 있는데 만의 자리가 1일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몇 개가 있을지 해보면 1 하나 썼으니까 이제 쓸 수 있는 건 2, 3, 4, 5밖에 없어. 그럼 그냥 2, 3, 4, 5가 여기 안에 들어가는 모든 경우의 수 세는 거 뭐라고 하면 돼? 4팩. 2, 3, 4, 5가 이 안에서 자기들끼리 막 배열하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그냥 4팩이야. 이렇게 쭉 다 나열 안 해봐도 그냥 다 이렇게 하나씩 쭉 다 써보면 앞에 자리가 1일 때는 총 24개 정도 나온다는 거야. 아직 78번째까지는 너무 멀었으니까 해보면 되겠지? 그러면 얘 다음으로 큰 건 뭐야? 맨 앞자리가 2여야겠지? 얘도 4팩이겠어. 24가지. 맨 앞자리가 2까지는 총 48번째까지 온 거야. 그 다음에 맨 앞자리가 3일 때는 또 4팩이니까 24네. 그럼 이게 78을 넘진 않는지 계속 확인을 해줘야 돼. 그럼 이제 벌써 몇 번째야? 24 곱하기 3이니까 72번째. 앞자리가 3인 것까지 하면은 72번째까지 온 거야. 그러면 이제 6번째만 더 가면은 우리가 구하고 싶은 숫자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벌써 이 1번 탈락인 거야. 앞자리가 3이면은 72번째보다 안쪽으로 나와야 된다고. 그럼 4 아니면 오겠지. 근데 5도 아니겠지? 왜냐면 앞에 자리가 4일 때 또 24가지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그럼 78번째 안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겠지. 그러니까 5도 당연히 아닌 거지. 이렇게 찍을 거라도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어. 그럼 찍을 때도 이렇게 똑똑하게 찍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럼 앞자리가 또 4인 거를 해버리면은 또 24가지가 나오니까 72를 너무 넘어버려. 여기다 24 곱하면 96이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 추가하는 거야. 4고 그 다음으로 제일 작은 수는 1이지. 사전식으로 배열하면 4만 1000부터 시작을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나머지 3개 또 이렇게 모르니까 하면은 3팩이라서 딱 6개야. 그럼 어때? 지금 여기까지가 72번째였는데 4만 1000으로 시작하는 게 또 6개래. 그럼 딱 여기까지가 78번째지. 그럼 4만 1000으로 시작하는 가장 끝에 있는 숫자가 내가 구하고 싶은 숫자겠지? 가장 끝에 있으려면 어때야 돼? 숫자가 제일 커야 돼. 그러니까 점점 작은 애부터 이렇게 커지는 거잖아. 4랑 1이랑 썼어. 남는 거 뭐야? 2, 3, 5네? 그럼 2, 3, 5를 활용해서 가장 크게 만들 수 있으면 뭐야? 532겠지? 그럼 41,532가 이 6개 중에 가장 끝에 있는 숫자겠지? 그게 지금 78번째야. 답이 2번인 거지. 이해돼?
그러니까 다 풀어줄게요. 이거는 자 똑같아. 1000보다 크고 6000보다 작은 짝수 중에 너무 조건이 많아. 그럼 지금 총 4자리가 있는데 이렇게 하나씩 보면서 적어주는 거야. 1000보다 크고 6000보다 작아야 돼. 그럼 100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 뭐 있어? 1, 2, 3, 4, 5밖에 없어. 다안 돼. 1000의 자리는 1, 2, 3, 4, 5 5개 중에 하나만 들어가야 돼. 6000 어쩌고가 시작되는 순간 6000보다 커지지. 그 다음에 또 짝수래. 짝수는 뭐야 조건이? 1의 자리가 0, 2, 4, 6, 8 5개 중에 하나여야지만 짝수야. 자 그럼 여기서부터 어떻게 하지?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1000의 자리랑 1의 자리랑 그 숫자의 개수가 제한이 되어 있고 그리고 둘이 겹치는 게 있어. 그러면 만약에 내가 1000의 자리로 2나 4를 썼어? 그러면 1의 자리에서 여기 둘 중에 하나를 썼으니까 5개 중에 하나는 쓰지 못하게 되는 거야. 겹치면 안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1000의 자리에 1이나 3이나 5를 썼어? 그러면 이 1의 자리에는 1, 3, 5가 다 안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이 5개를 다 쓸 수가 있어. 그치? 그러니까 조건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달라지잖아? 이럴 때는 케이스를 당연히 나눠야 돼. 오자마자 겹치는 게 이렇게 2, 4, 2개가 있잖아. 그러면 1000의 자리에 2랑 4를 썼을 때 요거랑 1000의 자리에 1, 3, 5를 썼을 때 이렇게 나눠야 된다는 거야. 이게 습관적으로 감이 생겨야 돼. 이렇게 나누는 감이. 겹치는 게 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썼을 때랑 이렇게 썼을 때랑 1의 자리의 경우의 수가 달라지잖아. 그럼 당연히 나눠서 봐야 돼.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케이스를 나누는 것 자체가 조금 부담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나누고 나서 시간이 한 줄씩밖에 없어 다. 첫 번째, 내가 1000의 자리를 2나 4를 쓴대. 그러면 내가 어떻게 알았어? 이거 자리는 각각의 그냥 경우의 수를 몇 가지인지 세고 곱하라고 했잖아. 100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가지야. 그치? 이거 뭐 순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내가 1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 구해볼게. 2나 4 중에 하나를 썼으니까 이 5개 중에 4개밖에 못 써. 그러니까 1의 자리는 4가지. 그 다음에 100의 자리랑 1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 넣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경우의 수 할 때는 여기서 2개 썼으니까 8개, 7개 뭐 이렇게 썼었지.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 근데 우리 이제는 수녀에 배웠으니까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10가지 숫자 중에 0부터 9까지 10가지 숫자 중에 1000의 자리랑 1의 자리에 2개 썼어. 그러면 총 8개 중에 그냥 2개를 뽑아서 나열한다 이렇게 써도 돼. 이게 즉 8 곱하기 7이지. 수년이라는 기호를 모를 때는 그냥 이렇게 경우의 수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제는 아니까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똑같아. 2 곱하기 4 곱하기 8 곱하기 7이니까 8 곱하기 56 하면 4를 더하면 8이에요. 이거 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바로 나오는 거야. 그럼 두 번째 해봐. 이거 한 줄밖에 안 되시 그냥 뭐 곱하기 뭐 곱하기 뭐 하면 돼. 뭐라 해야 돼 두 번째는. 적어보세요. 자, 두 번째 어떻게 합니까? 1000의 자리에 1이나 3이나 5가 올 때 10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3가지. 그 다음에 1의 자리는 1, 3, 5를 썼으니까 어차피 0, 2, 4, 6, 8 중에 겹치는 게 없어. 5가지. 그 다음에 각각 2개씩 썼으니까 2개를 썼으니까 1개씩 8p 똑같이 하면 되지. 그러니까 15 곱하기 56을 하면 계산하면 840이 나옵니다. 그럼 이 경우랑 이 경우랑은 어떻게 해줘야 돼? 더해줘야겠지. 합의 법칙. 따로따로 일어나. 1288이 답입니다. 제일 어려운 것들만 풀어주는 거니까 숙제는 이것보다 당연히 더 쉬울 거야. 이렇게 하면 되고. 자 이제 마지막 유형. 다 똑같아 경우의 수랑. 경우의 수도 마지막에 적어도였잖아. 수열도 마찬가지로 적어도라는 말이 있으면 너무너무 중요해. 그냥 읽는 게 아니고 적어도를 본 순간 A가 적어도 한 번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라고 해버리면은 적어도 한 번이라는 거는 한 번 이상이잖아. 한 번 일어나거나 2번 일어나거나 3번 일어나거나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걸 다 셀 수가 있어? 없지.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그냥 반대로 적어도 한 번은 반대말이 아예 일어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에서 한
일어나지 않는 경우의 수를 빼면은 적어도 한 번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나온다라는 거지. 그래서 적어도는 이 경우의 수 파트에서 너무 중요한 그런 어디이니까 기억을 꼭 하세요. 그럼 이제 1588번에 또 이렇게 나와. 헝가리에서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와야 된대. 반대말 뭐야?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와야 된다. 반대말 뭐야? 한쪽 빼고 다. 한쪽 빼고 다? 아니, 양쪽 다 뭐가 와야 돼? 참. 자음. 그러니까 이 양쪽 끝에 올 수 있는 거 내가 경우에서 한번 나눠볼게. 좀 헷갈리지? 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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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음, 모음, 자음, 모음, 모음. 이렇게 올 수 있잖아? 이렇게 총 7가지가 있으면 그 가운데 5가지 문자 있을 거고 총 4가지 경우가 있어. 근데 적어도 한쪽에 모음이 온다는 거는 어떤 경우야? 이거 3가지야. 얘도 적어도 하나가 모음, 모음, 둘 다 모음, 적어도 하나 모음. 그러면 너네가 이거를 전체에서 빼는 반대 경우가 아니라 그냥 구하려면 이거 하나 구하고 3가지 경우의 수를 각각 다 구해서 더해야 돼. 복잡하지? 그러니까 그냥 난 전체 경우에서 양쪽 다 자음이 오는 경우를 빼겠어. 그럼 나머지 이 경우의 수가 나오겠지? 그런 원리인 거야. 그럼 전체 이런 적어도 나올 때는 전체 경우의 수부터 구해야 돼. 어떻게? 아무 조건이 없을 때 그냥 이 7개의 문자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 뭐야? 7배. 전체 경우의 수. 여기서 양 끝이 자음인 경우에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7팩 빼기 이제 양 끝이 자음인 거. 그럼 모음 자음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여기서 뭐가 모음이야? A랑 U가 모음이지? 아, 에, 이, 오, 우 모음이니까. 그러면 A랑 U 빼고 나머지 5개가 다 자음인 거네. 뭐 H, N, G, R, Y 이렇게 5개가 자음이네. 그럼 우리 이제 양 끝이 자음이 오는 경우에서 아까 했던 것처럼 똑같아. 아까 양 끝에 남학생이 와야 되는 경우에 수에서 구했잖아. 똑같이 양 끝에 자음이 와야 돼? 그럼 어떻게? 이 5개 중에 2개를 뽑아서 나열해요. 이 H, N, G, R, Y 중에 2개를 뽑아서 이쪽에 이렇게 나열하는 거야. 자리 바꿀 수도 있는 거. 이게 양 끝에 배열하는 거. 이제 곱하기 뭐 해야 돼? 양 끝에 했으니까 가운데 5가지 나열해야지. 그냥 곱해. 가운데 5개는 이 양 끝에 2개 쓴 거 빼고 그냥 5개 아무거나 남을 거 아니야? 그럼 그 나머지 5개를 배열하는 거. 이거 하면
무조건 만약에 A 다음에 B, D, C, E 이런 식으로 된대. 그럼 A 다음에 B를 갖다가 여기서 D를 갈 수 없잖아. 그러니까 B 다음에 D가 쓸 수 없다. 그럼 이걸 이렇게 해석해야지. B랑 D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에도 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야. 너무 쉽잖아. 이웃하지 않는 거 어떻게 알았어? 이웃해도 되는 거 먼저 쓰고 치마 넣으라. 그런 식이 너무 간단해져.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 해석하는 게 조금 어려웠을 뿐이야. 그러면 지금 A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A는 그냥 확정이고 B, C, D, E를 나열을 해야 되는데 B, D는 이웃하면 안 돼. 그러면 이웃해도 되는 거 C, E 먼저 써. 우리 항상 이렇게 했잖아. 그 다음에 이 C, E를 자리 바꾸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 B랑 D는 붙이면 안 되니까 이 사이사이에 B, D를 집어넣어 주기로 했어. 그러면 이 세 자리 중에 두 자리에 B랑 D를 넣는다 라는 거였지. 그쵸? 2 곱하기 3이 6